이런 핵심적인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행정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정부 50년이라는 거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017년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된 자료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전자정부 50년사, 전자정부 50년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중진국에서 거의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뭐 3만 5천 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 공부를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한데 그 대단히 왜 했느냐? 제가 공부하고 느낀 겁니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자, 보세요. 1975년에 정부 전자계산서가 최초로 발족이 됐고, 총무처라고 하는 조직에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5년짜리 기본계획입니다. 5년짜리. 그리고 82년에는 제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전산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1990년도에 드디어 제1차 6대 행정전산망을 구축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90년 1차 행정전산화, 자동차 관리 및 통계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관리,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이 6개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행정전산을 이뤄서 91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정보화 촉진이죠. 아까는 전산화였죠. 근데 여기는 뭘로 바뀌었죠? 정보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산화는 뭐냐? 그냥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예요. 정보화는 뭐냐면 컴퓨터로 처리한 것을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걸 말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산화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스탠드얼론으로 전산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 하면, 행정정보화는 전산실에 처리된 결과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국으로 확산시켜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정보화 촉진 기본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정보화 기본기, 요거는 뭐냐면, 자, 이제 중앙정부만 발전하면 안 되니까 230개 시군구도 정보화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행정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입니다. 저는 98년도에 제가 이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가 입수해 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행정기관의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했습니다. 제가 은평구청도 해보고요, 서대문구청, 그다음에 저쪽 어디입니까? 의왕시청을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양천구청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10여 개 정도, 안성구청, 안성시청도 하고, 그래서 한 10여 개 정도 제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98년도 12월 달에 나온 지침이에요. 그래서 99년도부터 그거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유비쿼터스 도시, 현재 스마트 도시의 바로 전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킨 것이 유비쿼터스 도시였고, 거기에 발전된 게 바로 스마트 도시다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이런 역사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8년에는요 전자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 시군구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용화된 게 정확하게 말하면 99년도입니다. 99년도. 근데 보시면 98년도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활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구청이나 그 시청에 다녀보면 그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들이 제일 재미없어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와서 탁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결제할 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결제가 돼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비대면이 되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말한 코로나 비대면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 그래, 최 사장, 야,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말이야, 딱 결제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와서 뭐, 12시에 딱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하니까, 그거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바로 우리가 온라인 결제가 된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서명법이 나오고요.
예, 전자거래 기본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서유통 이게 EDI랍니다.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고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한자가 다 현재 우리 행정기관을 고도로 발전시킨 그런 하나의 이벤트들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공부하면 느낀 게, 야,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말. 자, 그다음에 2000년대는 시군구의 행정정보 시스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시군구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옛날에 31개 업무에서 23개 업무로 딱 다시 통폐합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전자정보 11대 중점 과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G4 C락에서 가바는 정부와 투, 그다음에 C란 말은 이제 커스텀하니까 일반 시민을 말하 시티즌이죠, 시티즌. 그래서 대한민국 전자정보 단일 창구를 개통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행정기관 컨설팅하면서 가장 그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뭐 이렇게 대단히 정말 우리 전산 통신 입장에서는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엄청난 역할을 하신 겁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면 머리가 천재시잖아요. 자기가 보통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직접 하셨습니다. 본인이 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딱 되셔가지고 그 정보와 담당관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회의하다가 한 20분 되면 딱 마이크 켜가지고, 아니 전산을 하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기본기업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스터 플랜 짜야 되잖아요. ISP 하세요? ISP? 그 무슨 담당관이 ISP 하시냐고요? 야, ISP가 뭐냐? 가서 ISP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ISP 아시죠?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해서 정보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전산을 하려고 하면, 행정 전산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ISP를 해야 돼요. 그 ISP를 하면 업무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 분석 능력이 있으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능력 플러스 그 업무 경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ISP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보화 담당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 담당관들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난리 났죠.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공부 안 하면 또 박살 나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KTV에서 그 정보화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를 아침 9시 안 합니다. 10시 합니다. 10시.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2시간 합니다. 2시간. 중앙정부에 있는 행정 그 기획관들 뭐죠? 그때 정확한 명칭이 뭐였냐면 행정정보화 기획관. 그랬어요. 기획관이 국장님 것들이거든요. 국장님 건데 그분들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특강하는 거예요. ISP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석할 수 아냐? 업무 분석할 수 있냐? 너희들 해라 이거야. 아니 행정한 사람이 업무 분석해줘야지 전산한 사람이 코딩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신 거. 이건 뭐 파격적인 거죠. 전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2003년 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자정부 50년사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상황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담당 기획관님들은 얼마나 피눈물 났겠습니까? 그 피눈물의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가 행정정보화에서는 1등 국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전자정부의 토석이 된 거죠. 초석이 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저는 리더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대통령 되고 아무나 도지사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 도민이나 시민, 국민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위대한 분이죠.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행정정보화 전산화에서는 가장 틀을 잘 만드시고 가셨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2003년이니까 대통령 끝날 때까지 한 거죠. 5년 동안. 줄기차게.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자,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에서 행정정보가 딱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통신망을 통해 쫙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2004년에 그 통신망을 통합합니다. 행정통신망.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통합하면서 통합센터가 만들어지죠. 대전에 만들고 광주에 만들고. 예? 그래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완료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정부 기관마다 전산이 있었는데 그 전산을 다 통폐합해서 대전에, 그다음에 광주에, 아마 지금은 아마 대구에 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시군구를 다 만들어서 이때 세월 시스템이란 말이 있고 세월은 이거는 이제 시군구에 관련된 행정정보 시스템이고 온나라는 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17개 광역시도하고 묶어가지고 바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보통 뭐 사물 인터넷, 이때 나온 건 이제 우리가 RFID 이런 컨셉, USN 이런 컨셉들이었죠. 그래서 기가비트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다음에 뭐 농어촌의 광대 통합망 구축 사업도 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개국대 수립하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계획도 만들고요. 5년짜리 계획들이죠. 그다음에 통합센터 만들 클라우드 전환기. 클라우드 전환이란 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외교부는 지금 현재 광화문에 있잖아요. 근데 외교부 전산실이 어디가 있냐?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하게 있는 모르니 국가 비밀이니까 그게 만약에 대전에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대전에가 전산실이 있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터미널은 단자는 어디죠? PC는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러면 광화문의 PC에서 내가 정보를 검색하는데 실제 센터는 어디가 있냐면 대전에 있으니까 그걸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다시 말해서 어떤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다. 이게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나왔고 2015년에 클라우드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쓰는데 행정 서비스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 하는 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민간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전산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민간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 예를 들어 카카오를 서비스 빌려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레이블을 빌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인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해서 지난 2022년 이게 바로 금년 1월 달이네. 1년 1월 달에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방안이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사물 인터넷 확산 기록,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전자정부 2020년 기본 계획들이 수립해가지고 지금 협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2017년 9월 달까지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50년을 통해서 결국 행정전산을 했고 행정정보화를 했고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물 인터넷 확산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셉들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